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알뮤직입니다. S&P 500은 여전히 지금 4,550에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S&P 500은 어제 장전부터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힘없이 빠지면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저는 어제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S&P 500에 잡힌 옵션 현황을 통해서 선행 분석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여기 적혀져 있듯이 콜옵션들이 4,575 이후에 너무 많으며 풋옵션 대비해서 콜옵션들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콜옵션들이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수를 반대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드렸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가가 잘 나가다가도 힘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S&P 500을 상으로 옵션 현황과 주도주 섹터 흐름 현황표를 업데이트 해드린 상태이고요. 오늘 밤 12시까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50% 할인이 끝나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S&P 500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라봤을 때 S&P 500은 어느새인가 이렇게 라이징 플래그 패턴을 만든 상태입니다. 라이징 플래그 패턴은 베어리시한 패턴 중 하나로 언제 이 주가가 하락해서 여기 갭을 채워도 이상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기 2년 국채금리와 10년 국채금리가 보여주는 스프레드를 이렇게 주황색 차트로서 표현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S&P 500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는 차트로 스프레드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황색 스프레드와 주가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는 있지만 빠른 속도로 주황색 스프레드가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결국 라이징 플래그 패턴에 따라서 함께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랜만에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데 힘을 보탰지만 이틀 전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RSI 30을 갱신하더니 달러가 반대로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반등한다는 것은 여기 달러 캐나다 지표가 이렇게 반등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달러 캐나다 지표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빅스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달러 캐나다 지표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은 저점에 있는 여기 빅스 또한 함께 상승을 할 수 있고, 이 빅스가 상승을 하면은 S&P 500을 이상으로는 당연히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표 또한 하나의 리스크로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yield 커브를 보겠습니다. 지금 10 to 2year yield 커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피난 패턴을 형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yield 커브가 리스티프닝을 이어갈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반등할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게 반등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S&P 500은 서로 반대 상황에 있는 만큼 이게 반등을 하면은 S&P 500은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여기 yield 커브가 0% 언더인 상태에서 인버트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주가 입장에선 좋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bad news가 good news였던 이유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킴에 따라서 2년 국채금리가 픽스가 되었고, 경제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은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갔고 약하게 나오면은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진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여기 이 부분이 커지는 것이므로 yield 커브는 올라가게 되면서 S&P 500 주가는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강하면 그것은 bad news이고요. 반대로 경제가 약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여기 10년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은 여기 yield 커브가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으므로 bad news가 good news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시장은 머지않아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2년 국채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국채금리가 10년 국채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지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식에 따라서 yield 커브가 올라가는 것이므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bad news가 good news가 아니라 bad news is bad news가 되는 것이므로 yield 커브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잡는지 꼭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 이렇게 불피난 패턴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상방 압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11월 29일날 좀 신기한 기사를 접했는데요. 여기 페나마 캐널 쪽에서 많은 배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은 배들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물동량들이 굉장히 많고 세계 경제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준이 빠르면은 3월 20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현상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이유는 세계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쿨다운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인데 정작 화물량이 이렇게나 활발하다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사의 말처럼 실제로 발틱 드라이 인덱스는 굉장히 크게 올랐고 이것은 goods inflation이 올 수 있음을 예고하는 부분인데 인플레이션 재점화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여러 경제지표들의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Initial Jobless Claims의 경우는 218K가 나오면서 컨센과 동일한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이러한 자료들처럼 오늘 발표될 모든 지표를 상으로 1등부터 6등까지의 탑 이코노미스트들의 컨센을 공유해 드렸고요. 결과가 나오기 앞서 1등은 220K, 그리고 2등인 앤드류 자들리는 218K를 예상했는데 이처럼 탑 이코노미스트의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생각만큼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PCE 디플레이터입니다. 헤드라인 PCE 디플레이터의 경우는 컨센 대비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PCE 콜 디플레이터의 경우는 여전히 컨센에 부합하는 모습을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여기 2년부터 30년까지 일제 국채금리가 지금 전부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스티프닝 현상이 지금 이렇게 yield 커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장이 열리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은 주황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S&P 500은 반대로 하방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yield 커브가 스티프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다는 지표와 함께 유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원율상으로는 매일 원유 펀더멘탈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그 흐름을 현재 진행형 방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려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1월 14일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부터 해서 11월 15일 리버설이 오고 있다라고 했고 11월 16일에는 원유 하나씩 우리들의 시나리오대로 분석을 드렸으며 11월 18일 추가 감산 가능성으로 반등한 유가 등을 분석을 하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원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미리 포지셔닝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행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월 14일 이후부터 유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78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오펙이 어떠한 결과를 발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펙 회의에 있어서 만약 사우디가 1밀리언 배럴 per day의 감산을 24년 상반기까지 이어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오펙 국가들이 힘을 보태는 모습을 이번 회의 결과에서 보여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 지금은 수요 문제가 아니라 공급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백워데이션이 약해진 상태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들이 그려온 시나리오대로 백워데이션이 강하게 반등을 함에 따라서 유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선행 분석을 해나가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강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